부다의 16무기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다께서 그 1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셨지만 고의로 하지 않으신 것인가? 혹은 2500년 전이라서 현대에서처럼 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으신 것인가? 혹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았자 부질없고 쓸데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이유로 이 무기라는 스토리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그래서 부다께서 49년간 화엄에서 반야법화까지 49년간 포인팅 하신 모든 것은 단적으로 무엇이다? 잘못된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답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고 이 문제풀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바뀌는 그 과정 자체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개인 대중에게는 질문이 있고 또 별도로 답변이 있지만 이 1분기 지혜는 올바른 질문이 동시에 올바른 답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49년 동안 올바른 질문으로 바뀌는 그 과정,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다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오직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공간, 시간, 영혼, 사후세계에 대한 이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동시에 올바른 답변은 무엇이냐? 올바른 질문이 주어질 때에 답변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질문이 질문과 동시에 올바른 답변이 되는 이것,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공간, 시간, 영혼, 사후세계는 물리적 객관 실체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보다 올바른 것이 되지만, 온전하게 1분기 지혜에 의거한 질문으로 변환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게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네, 무엇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 공간, 시간, 영혼, 사후세계, 이것은 물리적인, 이것은 갈로 속에 넣어야 되겠죠. 왜? 이 질문자는 지금 5가지 감각과 제6 지각을 사용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도 품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객관 실체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아직 온전하지는 않다. 온전한 질문은 무엇이냐?
보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질문자는 이렇게 하고 있죠. 잘못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이 개인 대중의 관점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힘과 규모와 그 속도와 저항할 수 없으므로 자기에게 닥쳐오거나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 말이죠. 즉 질문의 위치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질문의 위치와 방향이 지금 개인 대중이 왜 개인이라 하지 않고 대중이라 하느냐? 나도 개인이고 모든 타인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결국 대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 잘못된 질문을 강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과 명제를 서로가 보증하고 있다, 개런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은하수 도반님이 어제 그 자전거 타기에 대한 그 짧은 동영상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오랜 습관, 뭐 짧게는 5만 년, 길게는 40억 년, 138억 년이니까요. 이 습관을 이렇게 알아보기, 눈치채기가 어려운 거지 이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렵지 않느냐? 자, 결국은 질문의 위치와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물 속의 문제는 우물 안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숲 안에서 하나의 나무의 문제는 그 숲 안에서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물 밖에서, 숲 밖에서, 쉽게 말하면 문제 밖에서 문제를 격파해야 되지,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죠. 그냥 그게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봤자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봤자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공간과 시간 안에서 지금 이 공간과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관련된 영혼과 사후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삶과 죽음 안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문제 안에 몰입되어 있는데 스스로 문제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면서 문제 안에 있는 채로 문제 밖으로, 즉 해결하는 걸로 나가려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확하죠. 로마 안에 있는 채로 로마를 벗어나려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 밖에서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잘못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 대중이 바깥을 향해서 공간과 시간을 묻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엄청난 파워로 이 개인 대중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질문해 본들 무엇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간과 시간 밖에서 공간과 시간과 개인, 즉 나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간과 시간과 나, 즉 소위 말해서 질문자, 16가지의 질문을 하는 질문자를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될 때에만 이것이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진다 이 말이죠. 즉 놀랍게도 이 모든 소동의 해결 단서는 질문의 위치와 방향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본은 위치와 방향이었다. 즉 응관이죠. 마땅히 보라 할 때에 이 응관의 위치와 방향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되는 위치와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였다 이 말이죠. 완전히 거꾸로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똑같은 원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눈앞이 되고 눈 뒤가 되고 지금이 되고 기억과 상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과 상상이 되는데, 자, 이것은 분명하죠. 지금이라는 것이
기억과 상상이라는 것이, 눈앞과 눈 뒤라는 것이, 이게 전부 감각, 지각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감각, 지각 요소는 전부 이게 뭐예요? 의식 요소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 요소다. 의식 요소가 자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의식 스스로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스스로의 설정이다. 그래서 공간, 현실 공간의 출현은 지금 이 분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저번 강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간은 무엇이냐? 시간은 물리적 객관 실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탐구해 들어가야 합니까? 질문의 위치와 방향을 거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해야 된다. 개인 대중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 공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여기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질문을 해와야 된다. 즉 공간, 시간, 질문자 밖에서 공간과 시간과 질문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에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눈앞과 지금이 결합되어서 현실 공간이 나타나는데, 공간은 공간 자체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질량이었죠. 공간 질량이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간은 질량의 운명을 결정하고 질량은 공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즉 공간은 질량의 모습과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을, 질량은 공간의 모습과 양태, 모습과 양태를 결정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시간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시간은 과학적 알레고리를 살짝 가져와서 우화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결론에 이르는 그 통찰을 한번 천천히 유도해 보자면, 과학적 알레고리에 의하면 시간은, 그러니까 뉴턴의 시대, 아이작 뉴턴의 시대에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었죠. 모든 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은 모든 시간의 인식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시간은 물리적인 객관 실체다, 이렇게 뉴턴은 얘기했고요.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믿어졌죠. 진실로 믿어졌는데 느닷없이 현대에 와서 저 절대 시간이 부서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시간은 상대 시간으로 상대다. 상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죠.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독립적인 객관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상대 시간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과학의 이 시간에 대한 이론, 모델, 주장, 그리고 가설은 무엇이냐?
시간은 절대적으로 저 혼자 독립해서 막 흘러가는 그런 객관 질체가 아니고 속도와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즉, 다르게 적용된다. 혹은 다르게 의식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된다. 자, 벌써 시간을 이야기하는 데에 이 상대 시간은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뜻이고요. 이 뜻은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의 질량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은 공간 질량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것은 시간 자체가 속도가 있고 질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결정 요인은 속도와 질량이다. 속도는 뭐예요? 물체다 이 말이에요. 물체. 이동하는 물체. 한 장의 필드가 뭐 어디로 이동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물체의 속도,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이제 이동 수단 혹은 이동하는 인식 주체도 되겠죠. 가상의 인식 주체, 즉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도 일단 육체는 물체니까요. 이 물체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고 질량은 당연히 물체죠.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진다. 어떻게?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려지고요. 질량이 중할수록, 그러니까 질량이 강하다 이 말이죠. 질량이 강하다. 질량이 무거울수록 시간은 느려진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질량은 곧 중력이죠. 질량은 중력이고 중력 파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이죠. 중력이 무겁거나 강할수록 중강이죠. 무거울 중자에 강할 강자. 질량과 중력이 무겁거나 강할수록 그만큼 시간은 느려진다. 즉 속도가 무한대에 이르면 시간은 스톱한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무한대에 이르면 시간은 스톱하고요. 질량 중력이 무한대에 이르면 역시 시간은 스톱한다 이 말이에요. 스톱한다. 이것이 과학적 알레고리다 이 말이죠. 예. 참 이게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숙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체, 빛도 물체라 하죠. 빛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죠. 그러면 빛의 속도는 거의 무한대의 속도잖아요. 물론 일정 속도가 있기는 하지만 무한대에 가깝다 이 말이죠. 즉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이죠. 빛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예. 무한대의 속도다.
그러면 빛 자신의 입장이 되면 빛에게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한대의 속도에 이르면 시간은 스톱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빛 자신의 입장에서는 시공간이 없는 가운데에 무소부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 자신은 무소부재한 빛에게 어떤 인간적인 느낌과 감각이 있다면 딱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재, 즉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재한 곳이 없다. 참 묘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느려져서 스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이것이죠. 항상 이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나 상상도 사실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현재, 과거, 미래가 사실은 이 무소부재하는 이 정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무한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한대의 속도는 정지고요. 무한대의 이 힘과 무거움은 제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과 같다. 힘과 무거움이, 질량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시간은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공간 질량의 움직임과 모습이죠. 공간 질량의 움직임과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는, 즉 빠르거나 늦거나 아예 스톱하거나 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공간과 질량과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과 질량은, 공간과 물질과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간, 물질, 시간은 일동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간이 맞겠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아니고 공시간, 공물질 시간, 이게 맞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페이스 타임 마테리얼, 자 이제 질문인 동시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스페이스 타임 마테리얼. 이것은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질문의 위치와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공간, 물질, 시간 밖에서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개인 대중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개인 대중조차 공간, 물질, 시간의 요소였다 이 말이죠. 하나의 조그만 요소가 이 전체를 질문해 본들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고
본래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 스페이스 타임 마테리얼, 그러니까 공간 시간 물질 혹은 매스라 할 수도 있겠죠. 스페이스 타임 매스. 공시간 질량이다 이 말이에요. 공시간 질량은 이게 하나로 하나가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같지만 삼위가 하나하나 따로 성부, 성령, 성자, 법신, 보신, 화신이 체와 상과 용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하나하나가 세 가지 실체가 있는데 이것이 같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뉜 적이 없지만 역할을,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다. 즉 그러니까 이게 1인 다에게 연극이란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그 연기자, 1인 연기자는 누구냐? 1인 연기자는 뭐 알다시피 지금, 기억, 상상 이 전부 의식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의식 요소고 전부 의식 요소다. 시간과 공간과 질량은 전부 의식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의식 요소다. 자, 이러면 결론이 나오느냐? 아니죠. 의식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으로 인식하고 물질로 인식하고 시간으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왜 이게 위상 변화죠. 의식의 사위 십상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현실, 공간, 시간, 질량이고요. 좀 더 이제 구체화 되네요. 요 분면은 현실, 공간, 시간, 질량이고, 요 분면은 뭐였습니까? 일시적 각성이죠. 일시적 자아 탈락입니다. 일시적 자아 탈락이고, 요것은 생전, 태어나기 전, 죽음 후, 사후 세계고, 요거는 또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 요 분면은 백일몽이었죠. 눈앞인데도 지금이 아닐 때 이게 백일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도 세계, 요 사분면에 중간에 위치하는 꿈과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이렇게 네 가지 바로도. 그러면 몇 개입니까? 4개, 5, 6, 7, 8, 9, 10 이렇게 10가지의 상이죠. 10상이다 이 말이에요. 10상이 나타나고 위치라는 것은 이제 차원이죠. 차원이다. 현실, 공간, 시간, 질량 차원은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와 지금이라는 의식 요소가 결합될 때에 현실, 공간, 시간, 질량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거꾸로죠. 우리가 계속 의식을 탐구하면서 현대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 공간, 시간과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체인 개인의 두뇌와 관련해서 의식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았던 거죠. 완전히
거꾸로, 전도몽상 거꾸로였단 말이에요. 이 의식의 이러한 역할 분담에 의해서 현실, 공간, 시간, 질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의식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였고요. 의식의 대표적인 네 가지 차원, 사위죠. 네 가지 차원 중에 하나의 차원이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중중무진연기다 이 말이죠. 중중무진연기다 이 말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공간과 질량과 시간이 서로 의지해서, 그러니까 쌍생쌍멸한다 이 말이에요. 쌍생쌍멸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죠. 세 개가 동시에 생하고 멸한다 이 말이에요. 쌍생하면 두 개만 얘기할 수 있는데, 공간, 질량, 시간은 이 세 개가 동시에 생하고 멸하는 그러한 건데, 완전히 뒤집어진 차원에서 생멸을 하는데, 객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멸의 모습만 있지, 사실은 뭐예요? 항상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비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왜? 존재와 비존재가 의식 안에서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도, 존재와 무 할 때에 이 존재와 무의 문제도 존재와 무 안에서는 절대 해결 안 되죠. 이원성의 문제를 이원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즉 배역의 문제를 배역 안에서 해결 못하죠. 왜? 그렇게 설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연기자가 배역을 해결해야 되고요. 꿈 안에서 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꿈 밖에서, 즉 다시 말하면 꿈꾸는 의식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묘한 것이 해결을 할라 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을 하려고 딱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0.1초 만에 해결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끝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해결이 끝나 있다. 자, 시간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그럼 뭐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인 우리 님, 하나의 님, 우리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자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각, 체험, 경험, 이 모든 건 뭐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위치와 방향이 잘못되어서는 사랑은 꿈도 못 꾼다 이 말이에요. 질문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토록 지겹던 마누라,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직장의 부하, 상사,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 노래가 그냥 영혼 없이 나오다가 이제 영혼 이씨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 없이 나오다가 영혼 이씨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 얘기하니까 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뭐냐? 그러면 공간과 물질은 뭐냐?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고요.
물론 시간은 또 공간과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데 최종적으로는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한 결론을 서서히 이제 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상당히 좀 흥분하지 않고 지금 차분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론에서 이 판서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재시청을 할 때라도 좀 이게 대형 TV로 대형 모니터로 시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시간이란 것이 이 인류에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체험, 경험, 자각, 즉 사랑을 위해서인데 체험, 경험, 자각, 사랑을 이제 하려면 뭐예요? 체험, 경험,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 경험, 재료가 뭐예요? 이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장의 공간, 한 장의 시간 안에서 일어날 수 없죠. 사건은 반드시 개체를 전제로 하죠. 개체. 즉,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태 내지 사건은 뭐예요? 사람과 물질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물질의 관계. 즉 사물이죠. 사물 개체와 사건. 사람과 사물의 모습, 관계 변화. 이것을 사건이라 하죠. 사건. 사건이 전개되어야 심지어 뭐 태어났다. 이게 최고의 큰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뭐 사춘기를 맞이해가 또 막 연애 감정이 일어나서 뭐 또 결혼을 했다. 큰 사건이죠. 아이를 출산했다. 큰 사건이에요. 죽는다.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과 사물의 모습, 관계 변화잖아요. 이것을 사건이라 하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각하고 결국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자각인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건. 그러니까 이 최종 목표는 이 사건을 체험하는 건데 이 사건 체험의 전제, 설정이 그러니까 사건 체험이 일어나려면 공간, 물질이 일어나서 이것이 시간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물의 모습 관계 변화의 전후 배치다. 앞뒤 전후의 배치를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객관 실체로 있고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거꾸로죠. 사건의 체험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물질은 만들어진 것이다.
설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좀 예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 안에서, 일단 뭐 우리가 기본은 알았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공간 안에서 물질 질량의 요거는 개체죠. 공간 안에서 개체의, 즉 물질 질량의 모습, 관계의 전후 배치를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공간 안에서 물질 질량의 모습, 관계, 전후 배치를 시간이라 하는데, 이것은 제1분기 지혜로 이야기하면 공간 안에서 물질 질량의 모습, 관계, 전후 배치, 이것은 뭐예요? 의식의 사위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사위 십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습 관계의 변화, 모습 관계 변화, 변화가 이제 전후죠. 전후라는 것은 이미 변화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습 관계 변화인데, 이 모습 관계 변화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정을 방향, 그 시간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알레고리입니다. 시간의 방향인데,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계속 흘러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래가 먼저 있고 현재가 오고 과거가 있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의 방향은 왜 생기느냐, 즉 모습 관계 변화의 일정한 방향, 전후 배치의 이 방향은 왜 생기느냐 할 때에 엔트로피를 얘기하잖아요. 엔트로피, 무질서도. 폐쇄된 시스템, 닫힌 어떤 개에서는 이 무질서도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 정도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 정도.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과학에서요, 알레고리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냐, 시간의 방향을 결정하는 엔트로피는 닫힌 개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반드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즉 와인잔이 이렇게 있다가 와인잔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와인잔이 이렇게 부서질 때에 요 깨어지지 않은 잔은 질서가 있는데 깨어진 거는 무질서가 되었죠. 그래서 와인잔이 멀쩡하다 깨어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지, 와인잔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멀쩡한 와인잔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뭔가 그럴듯하지만 조금 시원하지가 않죠. 색다른,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이거잖아요. 왜 우리는 사건을 경험할 때, 즉 시간을 경험할 때에 와인잔이 깨지지 않은 것에서 깨어지는 것으로만 경험하느냐.
왜 깨진 와인잔이 다시 멀쩡하게 결합되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답은 뭐예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 엔트로피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즉 무질서 정도는 닫힌 개에서 반드시 증가한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하는 거잖아요. 왜 멀쩡한 잔에서 깨진 잔으로 밖에 체험을 못하느냐 했더니 법칙이 멀쩡한 잔에서 깨진 잔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통찰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말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사위 십상과 1분기 지혜에 의해서 이 사건의 진행 방향, 즉 시간의 방향은 왜 이렇게 흐르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통찰이 있을 수 있겠다.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의 방향은 그러니까 사건 전개, 사건 전개의 방향, 사물과 사람의 이 모습 관계 변화의 방향, 이것은 이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것은 큰 통찰이 없다. 큰 통찰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특별하지 않음, 즉 일반적임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로운 통찰을 주는 이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하면 이 뭔가 좀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뭔가 이 인간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는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막 무질서를 거꾸로 되돌려서 질서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막 온갖 수고와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다가 일반적이 된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죠. 특별하려고 하면 애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된다, 이 평형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평형 혹은 평등 상태가 된다. 즉 특별하다는 것은 사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다가 밸런스가 딱 맞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애를 쓰다가 애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즉
하나의 폐쇄된 개에서 굉장히 어떤 일정한 이 질서를 이루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가 이 특별하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밸런스를 갖춘 평등하게, 즉 고르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특별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특별함에서 일반적임으로 흘러간다. 특별한 데서 일반적인 곳으로 흘러간다. 자, 이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에서 법신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상에서 법신으로 흘러간다. 이 상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상 하나하나마다 특별하단 말이에요. 공간상, 물질상, 시간상, 영혼상, 이게 전부 특별하단 말이에요. 근데 법신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에서 무질서 저거는 지금 엔트로피 어쩌고 하는데요. 잠깐 갈로 안에 넣어 놓자 이 말이에요. 일단 보류를 하고 1분기 지혜, 요거는 지금 2분기 개인 대중의 위치와 방향이란 말이에요. 보는 위치와 방향. 질문의 위치와 방향, 보는 위치와 방향이거든. 이 말씀을 드렸는가요? 그러니까 보는 위치와 방향이 개인 대중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1분기 지혜의 위치에서 지금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건의 전개 방향이. 상에서 법신으로 간다. 상에서 법신으로 간다.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인에서 단일 의식으로 흐른다. 개인에서 단일 의식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삶에서 죽음으로 흐른다. 이게 맞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육체가 부활한 그런 건 없죠. 육체적 삶에서 육체적 죽음으로 흐른다. 이것은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이 단일의식 법신 이쪽으로 배치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배역에서 연기자로 흐른다. 시간의 방향이 말이에요. 배역에서 연기자로 흘러간다. 또 다에서 일로 흐른다. 다에서 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사건은, 모습 관계 변화는 이렇게 방향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스피커님, 상과 법신을 따로 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상에서 법신으로 흘러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럼 안 맞잖아요. 상적 법신이라면서요. 그러면 흘러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자기 자각을 위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적 법신이고 법신적 상이다 끝 하고 가만히 이렇게 뭐 히말라야 설산에서 이렇게 얼음처럼 가만히 도사 이거 하실래요? 아니면 태어났다 죽었다 웃었다 울었다 이거 하실래요? 어떤 거 원하십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이제 사랑인데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뭐란 말이냐? 자,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어,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식에서 자 오식에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 특별함에서 일반적으로 흐른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별함에서 일반적으로 흐른다. 상에서 법신으로, 개인에서 단일의식으로 쭉 이래 흘러가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오식에서 육식으로 흐르고요. 육식에서 칠식으로 흐르고요. 칠식에서 팔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특별해졌어요? 왜 이 사사법면 중에 현실, 공간, 물질, 시간이 왜 출현했어요? 8식에서 7식으로, 7식에서 6식으로, 6식에서 5식으로 지금 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고 이완 상태, 이완이라니까 또 이완하려고 또 수행 공부할까봐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되면 당연히 5식에서 6식으로, 6식, 7식, 8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특별함의 과정이고, 이것이 일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왔냐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개인 대중이 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왔기 때문에 개인 대중은 또 가만히 있을 때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왔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데 우리가 왔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일로 왔잖아요. 일반 무질서 질서로 왔고, 일반에서 특별함으로 왔고, 법신에서 상으로 왔고, 단일의식 개인으로 왔고, 죽음에서 삶으로 왔고, 연기자에서 배역으로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다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온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온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가는데 뭐냐? 이원성은 이 단일 연기자를 위한 멋진 축제의 도구였잖아요.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성은 설정일 뿐이에요. 즉 특별함적 일반, 일반적 특별, 상적 법신, 법신적 상이에요. 이 뭐예요? 전부 하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에 역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열한 말은 하나란 말이죠. 하나가 왔다가 하나가 간다. 열에 역어. 이 열애잖아요.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 붙다잖아요. 이것이 대승리자잖아요. 이걸 열애, 왜 열에 역으라 하느냐? 하나가 와서 하나가 간다. 같게 와서 같게 간다. 즉 물에 묵으란 말이에요.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열의 역어는 물에 묵어. 물에 묵어는 일례 일거. 그죠?
이름과 모습으로 명색으로만 레그한다 이 말이에요. 명색으로 오고 가는데 명색은 뭐예요? 일식이잖아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계의 무명은 우리가 이걸 나쁜 걸로 아는데 이 무명이야말로 무명행 식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이거야말로 이 사랑의 자기 체험을 위한 거대한 여정의 추동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추동력. 이 생명 축제의 준비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명은 밝음이 없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밝음이다. 무명은 일명이었다. 그래서 12연계의 그 출발점 무명 이것을 우리는 네거티브하게 이제는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는다. 밝음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방향과 시간은 객관 실체인가에 대한 현대적인 거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8식에서 5식으로 흘러내리고 5식에서 다시 8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개인 대중의 노력, 수고, 깨달음, 무슨 체험, 공부, 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발 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저절로 그냥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는 삼중체로서 그냥 한 번으로 사실은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고자 한다면 육체가 죽어서 아스트랄체가 나타난다 해서 이것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정 배역이, 그러니까 배역이 우리는 육체 배역만 있는 줄 아는데 육체 혼자 지 혼자 어떻게 움직여요? 삼중체가 하나로서 일정 배역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맞춰지면 사후세계 영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이 배역과 아스트랄체의 배역 그리고 멘탈체의 배역, 멘탈체란 것은 개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왜 개인과 결부되느냐? 칠식, 이 말라식, 이 멘탈체는 뭐냐? 예를 들어 부족 정신, 국가 정신, 민족 정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몇백 년 이어졌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는데 이것은 사람 개인적인 것보다는 대규모지만 그래도 뭔가 개체적인 개인성은 희망하지만 뭔가 개체성이 있는데 저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끝난다는 말은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열애 여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애라 하잖아요. 열애께서는 32 이상을 얻어야 열애가 됩니까?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우습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간과 물질과 시간에 대한 이 강의 전체의 결론은 무엇이냐? 자, 이제 흥미진진하게 되는 거죠. 계속 흥미진진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평소 같았으면 막 지금 스피커가 춤을 추면서 강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 내거나 이게 액션이 좀 터프해지면 좀 깜짝 놀라시는 도반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와 너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의 사건과 체험을 함에 있어서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죠. 너라 할 때는 동물, 식물, 물질, 뭐 심지어 돈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도 다 포함이에요. 다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뭐 500 몇 개, 600 몇 개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도판이 뭔지, 종교가 뭔지 하나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하는 그 세속적인 삶을 그 좀 막 돈과 권력과 여자만 추구하고 막 뭐 추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막 절망하고 뭐 주식 하다가 막 망하고 뭐 괜찮아요.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것이 2분기 개인 대중이라 할 때에 요 개인 대중 안에 이제 세속과 출세속이 있잖아요. 막 세속적인 삶이 있고 또 성스러운 출세속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 개인 대중의 관점인데 이게 2분기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2분기 출세속에 있고 1분기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1분기가 있고 여기 1분기 지혜가 있고 여기 2분기 개인 대중이 있다 할 때에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대한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통시적이고 전체적인 우리의 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특별하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요. 일로 오고 일로 가고 하는 것은 이 개인 대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1인 연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로 하면 이 개인 대중의 용어로 하면 자연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심장이 저절로 박동하고 호흡이 저절로 되고 면역과 소화가 저절로 되고 천체가 저절로 움직이고 자전 공전을 하고 우주 전체도 회전 운동을 하고 저절로 섹스를 하고 저절로 아이가 포태되고 10개월간 저절로 생육 성장하고 굉장히 노력을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이게 손을 못 대요. 138억 년에 이게 5만 년의 결과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보는 위치와 방향이란 말이에요. 보는 위치와 방향. 즉 관하는 위치와 방향. 16무기와 관련해서는 질문하는 위치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질문, 즉 이렇게 묻는 거죠. 관하고 문하는 위치와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이 무기라 하고요. 무기가 되고
무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공간 물질 안에서 영원한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유롭지 못함이라 하고 사랑이 아니라 하고 뭐라 한다? 고통과 공포라 하죠. 하는데 그러면 고통과 공포와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주인 되고 고통과 공포가 아닌 대자유와 대안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오고 여기서 간다. 저절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간의 방향. 시간의 방향이 저절로 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그냥 다 다 구원된다 이 말. 아휴, 이거 저 금강경 공부하고 뭐 저 어디 무슨 종교 뭐 저기 히말라야 뭐 미얀마 저기 쇄도나 뭐 어디 인도 뭐 아슈람 뭐 어떻게 뭘 가서 뭐를 읽고 뭐 이래 해서 깨닫고 뭐 그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다 깨달아. 그냥 저절로 깨달아. 왜? 여기 깨달으면서 와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다 그렇게 돼 있어. 죽으면 누구나 다 깨달아. 죽으면 누구나 다 이 기적 아스트랄이 되고 다 멘탈이 되고 그것도 다 끝나. 저절로 끝난다고. 배역은 저절로 끝난다고. 한 세트라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삼중체,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딱 죽으면 물론 멘탈체는 한 500년, 1000년 가겠지. 그러나 짧단 말이에요. 짧다고. 순간이라고. 다 배역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안심을 하시라고요. 윤회 안 하고요. 그 심판 없고 누구나 다 깨달아요. 지금 깨닫는 게 누구나 왜 다 깨닫느냐?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1분기 지혜 안에 노예도 있고 고통과 공포도 있고 무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1분기 지혜 안에 있는 것은 전부 1분기 지혜잖아요. 노예의 모습을 한 주인이고요. 공포와 고통의 모습을 한 대자유고 대안심이라고요.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세속적인 삶과 출세속적인 삶, 즉 모든 이 세속적 생사와 출세속적인 생사는 구원받음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구원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구원 이후의 애프터다 이 말이에요. 애프터 여흥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이후의 여흥이다. 여흥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특별하잖아요. 요 테마는.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원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 멋진 테마 노예라는 선택, 고통과 공포라는 선택이 조금 지겨워졌으면 저절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육체 상태에서 요 삼중체 제일 온전할 때에 여기서 1분기 지혜에 대한 알을 자꾸 익숙해지면 이게 아스트랄 멘탈도 이게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시리즈 1, 2, 3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즈 1 그러니까 그랜저 1, 2, 3가 나왔다 해서 그랜저 1은 어떻게 되느냐? 그랜저 1은 영원히 끝나요. 그랜저 1에는 이게 자동차 차체와 엔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랜저 1이라는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는 복합되어 있는데 그랜저 1 시리즈가 끝나면 2로 부활하거나 윤회하는 게 아니고요. 그랜저 1은 완전히 끝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끝나요. 이것을 열반 니르바나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끝나요? 배역이 끝나잖아요. 자동차가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끝나든 안 끝나든.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 계속 자동차 계속 탈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걸 만들어 탈 건지, 아니면 안 타고 쉴 건지. 그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결과다. 이게 말이에요. 노예고 고통과 공포, 이것이 이미 구원받음의 대자유와 대평안의 결과고요. 구원 이후의 여흥이고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다 그냥 가니까 시간의 방향과 이 공간의, 현실 공간의 출현을 자세히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응관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선명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절개라 이 말이잖아요. 절개라. 다른 말 없어요. 공부하라, 뭐 제발 좀 알아들으라, 귓구멍을 열어라, 그게 아니고 즐기세요 이 말이잖아. 재밌게 즐기세요. 재밌게, 미치도록 재밌게, 미치도록 재밌게 즐기세요. 미치도록 재밌게 누리세요 이 말이에요. 뭐 잘 누릴 게 없으면 노예 상태와 고통과 공포를 누리란 말이에요. 기왕 선택한 거면. 안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끝날 텐데, 그 전에 미리 좀 그러면 그만하든가 다른 걸. 그러면 일로 갔다 해서 이게 사라지느냐? 요 안에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주인 상태에서 노예를 이렇게 즐기면 얼마나 더 재밌어요. 근데 노예 상태에서 노예는 이게 진짜 노예인데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주인인 입장에서, 즉 연기자 입장에서 왕의 역할을 하든 노숙자 역할을 하든 노숙자 역할이 더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기를 올바른 질문으로 바꿨을 때에 이 나타나는 결과, 오늘의 이 메시지 전달은 무슨 얘기냐? 즉각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 포인팅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즉각 즐기란 말이에요. 마누라, 남편, 자식의 그 말썽 피우고 막 나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것을 재밌게 즐겨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못 즐기고 못 누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왕 선택한 거 그냥 그 진정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더 고통이 좀 옅어지게 하지 말고 막 일부러 최고의 고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란 말이에요. 개인적 충동이 막 이렇게 옅어질 때 옅어짐을 허용하지 말고 찐으로 하란 말이에요. 찐으로. 즉각 삶에 적용하고요. 그러면 즉시로 기적이 발생한다. 즉시로 기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토록 노예 상태고 싫고 죽고 싶었던 이 삶은 경이로 바뀌고요. 삶은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죽음은 그토록 공포스럽던 죽음은 기쁨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사인이다 이 말이죠. 도반부님 여러분, 같이 재밌게 즐기고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